네, 안녕하세요. 리테라 이즈입니다. 드디어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이고, 이제 12월 달로 이제 좀 넘어왔고, 이제 12월 초에, 이제 내일이 수능 성적표 배부일 이제 예상이 되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수능 성적표 배부되기 전에, 하루 전인 오늘, 이제 교육부에서, 지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채점 결과에 대한 부분들, 이제 내용들이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성적표를 이제 배부받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각 개인별 성적은 내일 성적표 배부받고 이제 확인을 해 보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그 수능이 어떻게 이제 치러졌고, 실제로 이제 뭐 가장 관심을 좀 모았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만점자가 또 몇 명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영역별로 표점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최고점은 또 어떻게 구성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갖고 계셨을 텐데, 오늘 그 부분들이 좀 상세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관련된 내용들 이제 지표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과 비교를 해보고, 작년 수능에 비해서 올해 어떠한 변화가 좀 있는지, 점수상의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그 내용들 살펴보고, 또 수능이 끝나자마자 한 하루 이틀 정도 상간에 이제 가채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왔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입시 기관들이 이제 가채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개를 했고, 당시 이제 공개된 내용 중에서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수월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변수가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탐구 영역 쪽에서 그런 변수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제로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점이나 표점에 대한 어떤 컷 자체는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제 교과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입시 업체들이 예상했던 그 부분들과 거의 이제 비슷한 결과치로 좀 나오게 됐고, 뭐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아직도 이제 뭐 수시 전형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수능 최저를 이제 충족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나오는 성적표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수능 최저 등급이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1, 2점 원점수 기준으로 뭐 약간의 이제 점수 차이는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내용들 어떻게 이제 결과로 반영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수능 채점 결과를 이제 전년도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우선 이제 그 영역별 응시자 현황에 대한 부분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그 다음에 과목별 응시자 현황인데, 지금 이제 2024학년도 작년 수능이죠. 그리고 올해 치러졌던 2025학년도 이렇게 수능, 이렇게 해서 지금 인원들을 좀 비교를 해 볼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국어 같은 경우에 인원 자체는 작년 같은 경우가 44만 3천 명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46만 1천 명이 조금 넘게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미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올해 이제 수험생들 숫자가 이제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좀 예고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 결과 뭐 2만 명 정도가 이제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약간 18,000명 정도가 지금 증원이 이제 증가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응시인원이 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네, 이렇게 인원별로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응시 인원 좀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들이 바로 탐구였었죠. 특히 이제 정시 전형 같은 경우, 또 뭐 수시 전형,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올해가 이제 그 탐구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좀 있었던 시점이었고, 특히 이제 올해 탐구 같은 경우에 뭐
뭐 학교마다 이제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일부 대학들, 뭐 일부 대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당수의 많은 대학들이 지정 과목을 폐지한다든지 또는 이제 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탐구 계열별 이제 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다 보니 영역별로 이제 반영 비율이 조금씩 이제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이제 탐구가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제 영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사회탐구 쪽으로 이제 응시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좀 많아졌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계치가 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네, 사회과학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총 응시 인원은 좀 증가했다.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좀 살펴보면,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선택 과목,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각 선택 과목별, 이제 응시자 현황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 화작과 언매의 비율이, 이제 화작 같은 경우가 전년도 같은 경우, 2024학년도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8, 그 다음에 언매가 40.2%였는데, 2025학년도에 화작 비율은 조금 더 늘어서 63%, 그 다음에 언매가 지금 37%로 네, 응시 인원 비중은 언매가 조금 감소하고 화작은 좀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통 선택 인원 비중이 네, 전년도 같은 경우 45%, 그 다음에 미적 51, 그 다음에 기하 4%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확통 선택 인원 비중은 45.6%로 전년도에 비해서 0.6%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적 인원 비율은 큰 변화는 없었는데, 그래도 0.3%, 그 다음에 기하가 3.1%로 전년도에 비해서 0.9% 정도 네,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수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최상위권 의대나 상위권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미적이나 기하 선택하는 그런 이제 비중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에 대한 측면들은 여전히 이제 그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 총 9개 선택 과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 총 8개의 선택 과목이 좀 있었는데, 이건 이제 뭐 이미 앞서서도 우리 이제 다른 그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대략적인 이제 뭐 6월달, 9월달 뭐 이 모의고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사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윤 선택 인원이 15만 7,938명, 그리고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회문화 같은 경우가 지금 16만 4천 명이 좀 넘어서, 이제 1, 2위 순위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전년도에는 생윤 선택 인원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사회문화였는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가 좀 바뀌어서 사회문화 선택 인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올해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 정말 사탐 전체 영역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 됐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최고 표점 자체도 지금 사회탐구 총 9개 선택 과목 중에서 생윤의 최고 표점이 77점으로 가장 높게 실제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선택 인원도 상대적으로 좀 많았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 같다. 네, 이런 결과들을 한번 좀 나중에 점수로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역시 표점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3점, 최고 표점이 73점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높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만큼 윤리와 사상도 결코 이제 쉽게 출제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가채점 결과에서도 일부 확인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정도는 좀 이따 점수로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윤리와 사상이 지금 39,787명으로 네, 세 번째로 인원 선택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한국지리가 34,000명, 세계지리가 30,000명.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뭐 선택 과목 영역 조합에서
생윤 선택 인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으니까 연계 과목으로서 윤리와 사상을 동시에 이제 선택했던 요 학생들이 좀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지리 같은 경우에도 한지 선택한 인원들의 상당수가 또 세계지를 선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뭐 역사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반 사회 교과 계열이라고 해도 이제 약간 이제 선호도에 대한 어떤 차이점은 좀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가 압도적인 선택 인원을 이제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과 2 과목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여전히,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가 선택 인원이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선택 인원 비중이 좀 높은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뭐 전체 응시 인원이 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과학 선택 인원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4만 2,672명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선택 인원 자체는 전년도에 14만 7천에서 12만 9,818명. 그러니까 전체 응시 인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과탐 선택 인원 비중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수치에서, 즉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사탐을 선택하는 인원 비중이, 사탐 선택 인원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결과치다라고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탐 하나, 과탐 하나 1+1 조합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물론 이제 자연계열 중에서도 사탐 2과목으로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뭐 1+1 조합이든 아니면 과탐 2과목을 선택을 하든 간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탐 2과목 선택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그러니까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사탐 선택 인원 비중이 늘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탐2 같은 경우, 이제 물투, 화투, 생투, 지투 같은 경우에 물투 선택 인원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화투도 역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투도 역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투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투 과목 선택 인원들은 좀 늘어났긴 했는데, 뭐 그 늘어난 수치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 인원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비중은 좀 낮은 편이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에 대한 부분을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탐구 영역별 선택 과목 수에 따른 응시자 현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 개 과목을 선택한 친구, 뭐 이제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2과목까지 선택한 친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사회탐구 같은 경우 2024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탐구 같은 경우 2024학년도에 2개 과목을 선택한 인원들이 19만 8천 명, 그리고 과탐 2과목을 선택한 인원들이 21만 3,218명, 그리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선택한 친구들이 15,927명. 네, 요렇게 이제 인원이 통계치가 이제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사회탐구 선택 인원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22만 3천 명으로, 그리고 과탐 선택하는 인원 비중은 2과목 선택하는 인원 비중은 17만 4천.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사회와 과학 탐구 선택 인원 비중이 4만 7천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만 2천 명 정도 가량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택 과목 조합이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는 올해 바뀐 입시 제도의 영향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뭐 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탐런 했던 친구들이 뭐 올해 사탐 자체도 뭐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손해를 봤을 거다라고 뭐 이제 이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탐론이 꼭 불리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거고, 누군가는 분명하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정시 전형을 지금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탐구 자체가 올해 최대의 변수가 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대학들이 정시 전형에서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산출을 해서 이제 공지를 할지, 이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5학년도 기본적으로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의 조합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올해 정시 지원하는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향후 이제 요 수능 체제로 이제 지원해야 되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수험생들도 역시 이 지표를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뭐 직탐 같은 경우에도 과목별 응시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좀 참고 삼아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외국어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이제 주로 이제 뭐 문과 수험생들 중에서 요 제2외국어를 탐구적으로 이제 대체하는 학교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 비율까지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즉 국어와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요 과목 선택자들이 이제 어떠한 이제 탐구 과목을 선택을 했을지, 네,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좀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사회냐, 과학이냐, 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살펴보신 지표처럼 사탐 선택한 인원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하고 지금 2025학년도 좀 비교하고 있는데 표가 이제 좀 복잡하지만 이 부분들은 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네, 이제 뭐 화면 캡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리테라이디오 블로그에 요 내용들 추후에 또 올려놓을 거니까 업로드 해 놓을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영역별로 이제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고 비율은 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뭐 100분 이하고 이제 실제 정시 자체는 이제 지원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이제부터는 뭐 표준 점수하고 그다음에 100분이 관련된 지표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뭐 이미 앞서서 가채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입시 기관별로 조금 비교를 해 보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거의 입시 기관들이 내놨던 자료들하고 최고점 자체는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점 같은 경우에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 지금 150점 작년이었고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139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확실히 국어 난이도가 좀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잠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 즉 이제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수능 만점자가 지금 총 11명이라고 하고요. 이 11명 인원 중에서 지금 재학생이 지금 고3 재학생이 4명이고 그 다음에 N수생이 총 7명이 만점자가 나왔다고 하니 전년도보다 지금 늘어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국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고점 자체가 150점에서 139점으로 최고점은 지금 이제 좀 하락했다. 그만큼 국어 난이도가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쉬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최고점을 맞았던 친구의 비율이 0.01%밖에 안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 0.23%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네, 비율도 좀 늘어났고 점수는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급 컷 점수를 한번 보면 전년도 1등급 컷이 133점이었던 거에 비하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31점, 그리고 2등급 등급 구분 점수는 동일했고요. 그다음에 3등급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표점이 117점, 작년도 116점으로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점수들을 한번 이제 등급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1등급에서 그러니까 2등급 이하부터는 점수별로 조금 이제 뭐 비슷하거나 이제 약간의 이제 그 1점 정도 내외에서 이제 편차가 발생을 했는데 1등급 정도 커트라인까지는 지금 2점 정도 편차가 발생을 했고 최고점 편차가 지금 무려 11점의 편차가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년도에 비교해 보았을 때 1등급 이상이 쓸 수 있는 대학이나 또는 이제 학과들, 그러니까 뭐 그 학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종합대학 기준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와 같이 이런 학교들은 정말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국어 표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수학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 전년도 수능은 수학도 이제 대단히 어려웠었는데, 전년도 이제 최고점이 148점, 비율로는 0.14%밖에 안 됐지만, 올해 수능 같은 경우, 2025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네,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쉬었다라고 하는 평이 좀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입시 기관별로 아무래도 이제 확통이나 그다음에 미적이나 기하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최고 점수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140점 입시 기관들이 이제 가채점 결과로 내놨을 때는 최고점의 분포가 대략 한 137, 8점부터 시작해서 한 142점 정도, 143점 정도 사이 내에서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140점이 최고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0.34%였고요. 자, 그 다음에 1등급 컷 점수는 전년도가 133점, 그리고 2025학년도가 지금 131점으로 역시 2점의 편차가 생겼고, 2등급 컷도 지금 126점에서 123점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3등급 밑에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혼란입니다. 3등급 컷도 지금 118에서 117, 그 다음에 4등급 컷이 117에서 110 정도 이렇게 편차가 좀 발생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 수학의 이제 그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비중치 자체는 가중치 자체는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이제 수학이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그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수학이 이제 조금 쉬었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지금 점수의 편차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대략 컷 점수 지금 한 2, 3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표점 액면가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도 뭐 반영 비중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2, 3점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역시 이 수학 점수가 올해 탐구하고 더불어서 역시 이제 변수가 되었다. 뭐 수학은 매년 변수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어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조금 쉽다라고 하는 평은 좀 있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 구분 점수는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이제 비율적으로만 한번 좀 살펴보면, 1등급 비율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금 한 4.7% 정도였는데, 이제 6.22% 정도로, 이제 상대평가로 적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좀 생겼던 거고, 2등급 비율 같은 경우가 지금 18.17, 그 다음에 16.35. 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의 약간의 편차가 생기긴 했었지만 어쨌든 1등급 비율 자체가 좀 늘어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충분히 감안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1등급 이제 그 원점수 기준으로 뭐 40점 이상 1등급, 35점 이상 2등급, 그다음에 3점 이상 3등급, 네, 요렇게 이제 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전체적인 분포 비율 자체는 네,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1등급 비율은 좀 더 늘어났죠.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한국사 좀 어렵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결과치는 오히려 이제 좀 등급 비율이 1등급 같은 경우에 더 비율이 올라간 측면이 좀 있었다. 이렇게 결과치로 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사회과학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 쪽이 지금 선택 과목이 이제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거를 좀 비교해서 지금 표를 만들지는 못했고, 2025학년도 지금 올해 봤던 수능이죠. 2025학년도 자료만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좀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좀 양해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최고점에만 제가 좀 칸을 하나 이렇게 좀 색칠을 해 놓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전년도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서 좀 비교해서 간단하게 좀 표기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사회탐구 과목이 총 9개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점들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최고점이 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험이 이제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좀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앞서서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가채점 결과에서도 이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느꼈던 것처럼 올해 가장 높은 표점을 보여준 과목은 네, 생활과 윤리였던 게 확실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과 윤리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이제 좀 수월하게 나왔던 과목이 정치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법의 최고 표점이 66점, 그리고 생활과 윤리 최고 표점이 77점으로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이제 갭 차이가 무려 11점의 편차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생활과 윤리 최고 표점은 몇 점이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 최고 표점이 65점이었습니다. 최고 표점이 65점이었고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 73점 역시 표점이 70점을 넘기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던 건 분명해 보이고요. 전년도 표점이 63점으로 최고 표점이 63점으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윤리와 사상은 10점 차이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무려 12점의 편차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9점이 이제 최고 표점이었는데 전년도 최고 표점은 65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국지리 역시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된 게 맞는 것 같고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 68점, 전년도 표점은 67점으로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 컷 관련된 부분들 밑에 있는 내용들은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등급 간 갭 차이가 그래도 이제 조금 편차가 좀 있는 과목들도 있고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과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 자, 동아시아사는 지금 올해 최고 표점이 67점, 전년도 최고 표점은 66점으로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계사 같은 경우에 68점, 전년도 최고 표점이 63점이었던 거에 비하면 세계사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에 72점, 전년도에도 73점으로 경제는 네, 선택 인원도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하고 네,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법 자체는 66점, 전년도 최고 표점은 73점으로 네, 전년도에 비해서는 네, 정치와 법은 조금 수월하게 출제가 되었던 것으로 이제 결과상으로는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선택인원이 올해 가장 많았던 사회문화 같은 경우 최고 표점 69, 그 다음에 전년도 최고 표점은 70점. 네, 그 정도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사탐 같은 경우에 뭐 어쨌든 그 이제 자연 계열 쪽에도 사탐 선택하는 인원들이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좀 늘어난 것도 분명하고 또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 사탐 그러니까 인문 계열을 지원할 때 사탐 선택 시에 가점을 주든지 또는 자연계열 선택하는 친구들한테 과탐 선택 시 가점을 주는 이런 이제 학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바뀌어 있는 전형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추후에 공개가 되는 그러니까 뭐 추후에 이제 학교별로 뭐 100%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변환 표준점수 표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변환 표준점수 상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네,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탐은 이 정도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자, 다음으로 과학탐구 영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과학탐구 같은 경우 지학이 이제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평이 이제 좀 지배적이었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학부터 먼저 살펴보면, 물리학 지금 최고 표점은 67점, 전년도 최고 표점은 69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최고 표점 구간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조금 수월하게 나왔다는 평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요. 화학원 같은 경우에도 65점이 최고 표점, 그리고 전년도 최고 표점은 69점.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급 컷과 그 최고점이 지금 동일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지금 상대적으로 인원들이 좀 많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출제된 게 맞는 것 같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70점, 전년도 최고 표점은 69점으로 생명과학도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최고 표점 구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네, 실제로 이제 결과상으로 놓고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출제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좀 많이 어렵게 출제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최고 구간이 지금 72점, 그리고 전년도 최고 표점이 68점으로 이제 전년도하고 비하면 무려 최고점이 4점의 편차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그 선택 과목에서 이제 유불리를 따질 때 보통 이제 그 변형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그냥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을 선택했을 때는 또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별 유불리가 좀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학들도 한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좀 돌려보시면서 이제 합격 가능성을 좀 진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물투 같은 경우에 전년도 최고 표점 70, 그 다음에, 올해 최고 표점이 70, 전년도 최고 표점이 74점으로, 네, 갭 차이는 지금 약 4점 정도의 편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투 같은 경우에 73점, 전년도 최고 표점 80점. 전년도 이제 최고 표점들이 좀 많이 높았다는 건 대체적으로 좀 아실 텐데, 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수월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2 같은 경우, 생투 같은 경우에 72점, 전년도 73점으로 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G2 같은 경우에 72점, 전년도 최고 표점도 72점으로 네, 동일한 점수대가 좀 나왔다. 근데 이제 뭐 투과목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예전보다는 선택 인원들이 좀 많이 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표점에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좀 점호하고 가야 될 수험생들, 뭐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또 요 부분들이 이제 표점 선택에서 좀 유불리를 이제 좀 따져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그 네이버 그 리테일 아이디 블로그, 저희 블로그에 요 관련된 글을 제가 이제 조만간에 좀 올리긴 할 건데, 올릴 때는 이제 그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도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공개 자료, 그러니까 보도 자료하고, 그 다음에 엑셀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제 배부한 거죠. 그래서 엑셀표로 작성을 한 이제 등급별, 그 구간별 점수 분포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들도 좀 올려놓을 테니까 파일을 좀 다운받아서 한번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단 꼭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그리고 예비 고2 학생들도 이 점수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우리가 무조건 좋은 과목,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점수상의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면서 과목 선택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향이나 흐름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한 부분들은 일단 요 정도까지 정리했고요. 내일 이제 수능 성적표가 이제 배부가 되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 결과들이 온전히 성적표에 좀 반영되기를 저희 리테라이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수시 결과 마지막 날까지 결과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일단 받으신 분들은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예비나 예비 번호나 이제 대기하고 있는 수험생들 이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도 또 결과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네, 기원하면서 수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정시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지금부터 이제 이 수능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원 가능 대학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